네, 고성국의 판입니다. 이번 주 이 전국 흐름은 전당대회가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진통을 겪은 한 주다.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을 다들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너무 조기 과열되고 또 진흙탕 싸움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대가 이 비정상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 초반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전대가 진행된 원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윤심파리 때문에 그랬어요. 대통령의 뜻을 뒤에다가 후광처럼 딱 엎고 호가호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전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나경원을 집단 따돌림 했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한둘도 아니잖아요. 40여 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나경원은 안 돼, 나경원은 안 돼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윤심파리와 나경원 집단 따돌림,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진흙탕처럼 얼룩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 그런 비정상적인 전대 양상이 조금씩 거치고 정리되어 왔습니다. 첫째, 이 윤심파리는 김기현부터 저는 윤심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민심 후보입니다.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윤심을 팔아서 뭘 해보려고 했던 김기현 장제원이 그 목적을 이미 다 달성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심 팔아서 얻을 표는 이미 다 왔다. 그래서 김기현이가 1등을 하게 됐다. 더 이상 윤심 안 팔아도 되겠다. 뭐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기현이부터 나는 윤심 후보가 아니고 김민심 후보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가 시작될 텐데 앞으로의 전대 과정에서 적어도 윤심 파는 사람은 없어질 것 같다. 제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잘못을 뉘우쳐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효과를 거둘 만큼 다 거둬서 더 이상은 윤심팔이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더 이상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심이 안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대 정상화를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두 번째가 나경원 집단 따돌림인데요.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을 하면서 저도 처음 본 사건입니다. 어떻게 초선 의원 40여 명이 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선 의원의 대선배한테 규탄 성명을 냅니까? 그것도 전당대회 대표 후보, 잠재적인 후보한테 집단 규탄 성명을 내면서 사과하라고 그러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단체장들이 갑자기 나서서 광역단체장들이 갑자기 나서서 사퇴하라고 그러고 출마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 사안이 시작된 한 2, 3주 전부터 이런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반대할 수는 있지만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출마 시켜놓고 출마하라 그러고 반대를 해라.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넌 아예 출마도 하지 마. 이건 조폭 양아치 깡패들이나 하는 짓 아니냐. 정치적 반대는 얼마든지 해라. 그러나 원천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계해 맞이하는 집단적 반지성주의 아니냐.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나경원에 대한 집단 따돌림, 아예 원천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패도적인 이 폭력,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설 연휴 끝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출마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김장연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장제원이가 김기현이를 지지율 1등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패도의 힘이죠. 무리 짓고 다니면서 힘으로 겁박하고 다른 사람들 아예 출마도 못하게 윽박 지르고 이런 패도의 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자유파 국민들은 대통령의 뜻이 장제원한테 있고 대통령의 뜻이 김기현한테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김기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장제원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 뜻이 거기에 있다니 일단 이번에는 김기현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다들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게 되면서 김기현의 지지율 순식간에 20% 이상 상승해서 1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저는 장제원의 패도는 여기까지다. 장제원의 패도 정치는 여기까지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김기현이를 지지율 1위로 만들어 놔도 결국은 김기현과 안철수와 나경원은 오차범위 안에 혼전 상태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선 투표제에 가서 김기현은 필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최종적 승자가 안철수가 될지 나경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자기 세력 빼놓고 전부 다 배제하는 마이너스 뺄셈 정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 1차 과반에서 1차에서 과반을 하면 되겠는데 과연 지금 나오는 그렇게 무리수까지 써가면서 지지율을 올린 결과가 과연 1차 경선 과반이 가능한 숫자냐 말이에요. 김기현이 1등이라고는 하나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올 때 35에 불과하고 다른 조사에서는 뭐 25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거 갖고 어떻게 1차 과반을 만들 수 있겠는가. 김기현 후보는 저희 고성구TV에 나와서 1차에서 과반 득표하는 것을 목표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제시했어요. 지지율 35%로 근데 1차 과반이 됩니까? 그래서 패도적 방법으로 윽박지르기 방법으로 패거리 짓는 방법으로 지지율 백날 올려봤자 1차 과반은 불가능한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다. 그래서 장제원의 패도 정치는 여기가 끝이다. 이제 진짜로 정상적인 전대로 돌입해야 된다. 정상적인 전대 뭐냐?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출마하고 10명이 출마하면 10인 10색 1차 컷오프 통해서 4명이 좁혀지면 4인 4색 이렇게 당당하게 경쟁하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한 결선 투표제의 묘미를 잘 살려서 누가 더 플러스 정치, 덧셈 정치를 제대로
세련되게 잘 하는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결정되는 이런 멋진 경선으로 이제야 비로소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전대 정상화의 마지막 진통을 이번 주에 우리가 겪었다. 마침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응원하고 지지하는 후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후보들 중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어요.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한 번도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이상하죠.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지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지지하세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복하겠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지할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내 최선을 다해서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활동했고 그 결과 비록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아름다운 민주주의 경선을 통해서 당원 다수의 총의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모아졌으면 나 또한 흔쾌하게 그 사람을 당대표로 인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총선 승리를 향해서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어수선하고 진흙탕 같은 초반 분위기를 우리가 넘어서서 당원의 힘으로 넘어서서 자유파 국민의 힘으로 넘어서서 전대를 축제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당원의식 이것만이 진흙탕에 빠져버린 이 전대를 축제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